네, 고민 좀 하자. 오늘 숙제가 어디서부터니? 페이지 몇 쪽? 47. 자, 47에 자료 1번부터 선생님 다 부를 테니까 체크해라. 자, 1번에 40, 당연히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2번에 10 미터 퍼 세컨드. 3번에 55kg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4번에 OXX. 5번에 1번은 같다, 2번 같다, 3번 B가 더 크다. 그 다음 4번에 길무로 작게. 3번에 XOO. 다음 자 1번에 3, 2번에 3, 3번에 4, 4번에 5, 5번에 3, 6번에 4, 7번에 4m per second, 8번에 1, 9번에 5, 10번에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답이 15m per second. 11번에 3, 12번에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같다면 A, B 중에서 어느 자동차가 더 큰 충격량을 받았는지 쓰고 그랬으니까 A. 그 이유는 뭐 운동량이 변화량이 크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13번에 4, 14번에 4, 15번에 4, 16번에 3, 17번에 1, 18번에 2, 19번에 앞에 있으니까 생략하고 20번에 1, 21번에 3번입니다. 자, 다음 뒤에 중간은 마무리 문제. 1번에 4, 2번에 4, 3번에 3, 4번에 2, 5번에 1, 6번에 3, 7번에 3, 8번에 1, 9번에 A 4N, B 6N, 10번에 3, 11번에 3, 12번에 3, 13번에 4N 곱하기 세컨드, 14번에 니은 디귿 리얼 비읍, 15번에 4, 16번에 1번. 혹시 뭐 옆에 서술형 문제 풀은 애 아까 있던데 쌤 그냥 답만 불러줄게. 17번에 16초고요. 18번에는 실이 끊어진다. 이쪽으로 가면 되고 19번에는 1대 2대 1. 그 다음 뭐 20번에는 뭐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틀린 거 선정합니다. 사전에 풀어보고 못 풀어본 게 있으면 질문 바로 해요. 보통 여자들은 물리를 싫어하는데 쟤는 좀 하네. 운동면들 이게 속도 교환 되더나? 속도 교환 안 되지. 그러니까 앞에 만약에 10으로 왔다가 얼마 정지했는데 뒤에 튕겨 나갔던 게 10으로 갔나? 혹시 몇 번 문제지?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나?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 보존 안 돼.
7번 어떻게 몇 쪽에? 49번 아니 49쪽 49쪽에 7번? 네. 7번은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을 위해 정지해 있는 상을 생각해 보면 아 마찰이 없네 그 다음에 정지해 있었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5kg짜리 요 5kg짜리 물체를 수평 방향을 자기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 이쪽으로 힘을 가했다 이 말이야. 힘을 F지 마. 10초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옆에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 나와 있어요? 힘, 시간 그래프 나와 있지 맞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를 의미한다? 면적이 충격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하는 거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10초일 때 그러면 근데 지금 면적 계산하면 면적이 20 나오잖아 맞지요? 그러면 20은 여기 충격량이니까 운동량이 변하냐 MV-MV0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 질량이 5고 MV니까 5V 나중 속도를 물은 거잖아 맞지? 그럼 MV-MV0인데 이 처음 속력이 얼마냐면 정지했단 말이야 처음.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V는 4m/s 이렇게 계산. 49쪽에 8번. 자, 49쪽에 쌤이 8번을 갖다가 한번 풀어볼게.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직선 위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2V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질량 2m, B를 향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자, 야가 지금 회상 질량이 m인 A인데 인마가 지금 속력이 얼마냐면 2V. 그런데 야가 지금 질량이 얼마냐면 2m인데 자, 야가 B지만 정지. 자, 그래서 가서 충돌을 했겠지 맞지? 충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 그림이 나는 B와 충돌한 A가 같은 방향으로 2분의 V. 자, 질량 M인 A가 속력이 2분의 V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질량이 2M인 B가 오른쪽으로 일단 운동을 했다. 그럼 속력 V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이에 대한 설명 오른 것을 보고 해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기억을 딱 보니까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충격량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야 얘 운동량이 변하는 계산이 좀 되잖아 맞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 야지 맞지? 그래서 2분의 MV 빼기 처음 운동량 요거지 맞지? 그래서 2MV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MV죠 맞지? 자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는 물었으니까 요 부호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분의 3MV 이렇게 가면 되고 그럼 이거 맞는 말이네. 그 다음 니은 가자. 충돌 후 B의 속력을 자 충돌 후 B의 속력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운동량 보존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었지 맞지?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 2MV 플러스 0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 2분의 1 MV 더하기 야 MV 하면 얼마지요? 2M 쌤이 요거 큰 V로 쓸게 알겠지? 큰 V 이렇게 그러면 이 큰 V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큰 V 값은 4분의 3 V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미연은 틀렸다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충돌 후 운동 에너지 이 K가 보존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주면 좋냐면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면 저때 선생님 교과 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충돌의 종류는 몇 종류 있다더라? 충돌의 종류 몇 종류? 완전 탄성 충돌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다. 물리원에서 빠진 내용이 알겠지? 근데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이 완전 탄성 충돌은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질량도 같아야 되고, 질량 같다. 그 다음에 속도까지도 교환을 해야 돼. 속도까지도 교환. 그래서 얘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충돌해서 다 성립한대. 그래서 야 같은 경우에 운동량을 P로 쓰지, P 보존됩니다. 그 다음 충돌 후에 속도를 교환했기 때문에 야는 EK도 보존됩니다. 근데 얘 전부 운동량 보존됩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보존 안 됩니다. 야도 보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알겠지? 아니면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직접 계산하는 거면 야, 요때의 운동 에너지 계산하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곱하기 2v의 제곱. 요게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충돌 후 운동 에너지와 같으냐? 자, A 충돌 후 2분의 1, 그 다음 질량 M 곱하기 2V의 제곱 더하기 B 2분의 1 곱하기 질량 2M 곱하기 그 다음에 연마의 속도 아까 계산했던 4분의 3 V의 제곱. 요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충돌 전에 2m v의 제곱 요거지, 맞지? 그 다음에 충돌 후 거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16분의 11 mv의 제곱 이거 나와. 그래서 같이 간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갈까? 그 다음 또 질문. 빨리. 저기 55쪽에 7번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55쪽에 7번. 55쪽에 7번을 갖다가 선생님이 한 대충 설명을 해줄 건데 좋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뉴턴의 운동방정식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자, 얘가 A고 스몰 m이고 그 다음에 야가 B고 라지 m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자, 첫 번째 자기만의 힘을 모두 표현해라. 그러면 야 아랫 방향으로 중력 라지 mg 될 거고, 그 다음 위쪽으로 장력 t, 그 다음 얘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t. 그래서 물체는 이쪽으로 가속도,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겠지, 맞지? 이런 상황에서 자, 질량 스몰 m과 물체 A가 놓여있고 이 물체의 질량 라지 m이 물체 B를 실로 연결하여 그림과 같이 도로를 펼쳐놓았다. A의 질량 스몰 m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럼 스몰 m은 두고, 그 다음에 B의 질량 라지 m만 증가시켰을 때, 그럼 라지 m만 증가시켰으니까 m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를 식을 좀 바꿔줘야 돼, 알겠지? 물체 A의 가속도와 질량 M 사이의 관계를 계략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프 자체가 이쪽이 가속도,
그 다음에 요쪽이 라지 M. 요 관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뭐를 계산할 거냐면 가속도를 계산하겠지, 맞죠? 여기 지금 가속도를 나타내달라 했으니까. 그럼 그때 선생님이 가속도 A는 전체를 하나로 봐라. 전체를 하나로 보면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그 다음에 위에는 작용하는 힘 mg.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보면 지금 분모에 요거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랬고 야만 변화시킨다 했는데 야가 지금 분자 분모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속도 경향성을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아래 위로 라지 m을 갖다가 다 나눠도 숫자는 변함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선생님 문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밑에도 라지 m으로 나누고 위에도 라지 m으로 똑같은 수로 나눠줘요. 그럼 나눠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라지 m 분의 스몰 m 플러스 1이 될 거고 위에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다 그랬지. 그럼 요렇게 우리가 썼을 때 요 값은 너희들이 9.8이라는 상수값인 거 알지, 맞지? 그 다음에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 다음에 얘만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증가시키면 그러면 얘를 증가시킬수록 요 값이 어떻게 되지? 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요 값은 어떻게 되나? 작아지나? 작아지지? 그럼 이 전체 값도 작아지지? 그럼 이 값은요? 커지지,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속도가 증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되고 있다가 나중에 야가 무한대가 됐다고 해봐. 얘 무한대가 되면 요 값이 얼마지? 0이지. 그럼 여기는 1분의 1만 남고 뒤엔 t만 남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g 값으로 일정해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쌤이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또 5번 어디? 54쪽에 자 54쪽에 5번도 한번 풀어보자. 그림은 수평인 직선 도로에서 출발선에서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다리를 통과할 때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자 그림을 보면 자, 대충 요래 가지고 여기를 쌤이 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 다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일단 출발선인데 자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가 자동차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딱 도착했을 때 보니까 속력이 10m/s였다. 10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200m였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가속도 운동했네. 자 등가속도 운동했지요. 출발선에서 다리 입구까지는 거리가 200m, 다리 입구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차의 속력은 10, 다리 끝에 도달했을 때 자동차의 속력은 20. 그러면 요게 지금 도달했을 때 연마 속력은 20.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골라봐요. 기억 보세요. 기억에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 그럼 우리가 t분의 v-v0 이게 가속도 계산 공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t를 갖다 지금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또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식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걸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요걸로 풀어주면 자, 요거 처음엔 정지 상태니까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2 가속도 A 그 다음 거리 200은 10의 제곱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러면 가속도 A 값이 얼마 나오노? 4분의 1 나오나? 자,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자, 니은. 자, 니은에 보면 다리 구간의 길이는 600m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게 지금 요 다리 구간의 길이 요게 얼마냐 이걸 물었잖아, 맞지? 그럼 요거도 이 AS는 시간은 모르니까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래가지고 2 곱하기 가속도 4분의 1 곱하기 거리 지금 계산해야 되고 나중 속도 20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 이렇게 해서 S를 계산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이렇게 해서 S를 계산하면 S 값이 얼마 나오냐면 600 나옵니다. 600m.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출발해서 다리 입구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S는 V0t 플러스 시간을 계산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 요 식이 있는데, 자, 지금 S 값이 얼마냐? S 값이 요 앞에 요까지만 선생님 볼 거니까, 그래서 요거 200 처음 속력 정지했으니까 날리고, 그 다음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아까 4분의 1이라고 계산했고, 그 다음에 t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t 값이 얼마 나오냐면 t 값이 40초가 나와. t 값이 40초 됩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선생님 계산했던 거는 등가속도 식을 갖다가 이용을 한 거잖아, 맞지? 등가속도 식을 이용했는데, 근데 선생님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요렇게 문제 풀면 실력이 안 납니다. 요렇게 문제 풀면,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VT 그래프 한번 보자. 선생님 VT 그래프 그려볼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처음에 정지 상태였고 등가속도 운동했다 그랬지?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요런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요까지 시간이 뭐 선생님 t라고 하고 요까지 시간은 요걸 2t라고 할 수 없지, 맞지? 그럼 요까지 시간을 t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시간이 t일 때 그때 속력이 얼마였냐면 10이었다, 맞지? 맞나? 자, 그러면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200m라는 거는 문제에서 가르쳐 줬다. 그러면 면적이 200m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맞지?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면적이 200 나왔으니까 200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t 값이 얼마 나오노? t 값이 40초가 나오네, 맞죠? 그럼 t 값이 40초니까 바로 t것을 여기서 계산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t 값이 40이라는 걸 계산을 했으니까 뭐가 계산이 되냐면 기울기 계산되잖아.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VT 그래프에서. 그래서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 40분의 y축의 증가량 10이지. 그러니까 4분의 1 나오지. 그러면 이거 계산한 거지, 맞지? 그렇게. 그 다음에 니은이 뭐냐면 다리의 길이를 갖다가 계산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요렇게 쫙 떼고 요렇게 됐을 때 여기 20이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 팁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지금 정비례 그래프잖아, 맞지? 정비례 그래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10만큼 증가했지. 그럼 여기서 요만큼도 몇 배 증가하겠나? 2배 증가하겠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80초겠지, 맞지? 80초. 그러면서 다리의 길이 계산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요 사다리꼴 면적이지, 맞지? 그래서 사다리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자, 윗변 10 더하기 아랫변 20 곱하기 높이 40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렇게 20이다 이러니까 600 나오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지? 다음 55쪽에 10번. 55쪽에 10번. 자, 55쪽에 10번 한번 보자. 자, 10번을 보니까 그림이
지표면에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지금 C 5kg,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여기 A. 자 A, B, C, 그 다음에 3kg, 2kg. 자 그림은 책상 위에 질량이 3kg, 2kg, 5kg의 A, B, C 쌓아놓은 모습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자 얘 아래로 중력 작용합니다. 중력 작용하는데 거기서 중력 가속도 10으로 쓰라고 되어 있지 맞지? 그럼 얘를 갖다 셈이 30N. 그 다음에 얘 아래로 중력 작용합니다. 얼마? 20N. 얘 아래로 중력 작용합니다. 얼마? 50N. 이렇게 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지금 이 지면은 여기 요 지면 있지? 요 지면은 수직으로 떠받치는 수직 항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수직 항력은요 요만 하나 값만 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얘 다 들어줘야 되지 맞지? 그럼 수직 항력 값이 얼마라는 거야? 100N이 아니에요 100N. 됐습니까?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자. 기억해. 세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R자임은 모두 0이다. 기억! R자임이 모두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왜 R자임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세 물체는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정지하고 있지요. 정지한다는 소리는 무슨 상태야? 평형 상태지 맞지? 평형 상태. 그럼 평형 상태로 우리가 정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면 뭐가 평행 관계입니까? 그럼 봐라. 요거 지금 30N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중력을 표시한 거지. 그럼 중력을 표시했으니까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지. 지구가 A를, 그러면 A를 평행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전 시간에 수업할 때 선생님 목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이 지금 요 지면이 요거 지금 떠받치지 않나? 맞지? 그게 뭐냐면 수직항력입니다. 수직항력. 수직항력 이거를 풀어서 쓰면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요거 30N하고 요거 30N이라는 거 여기 알겠지? 그래서 평행관계. 평행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주면 돼. 그래서 야도 정지, 야도 정지, 야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R자임이 0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로 체크가 되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연에 책상이 C를 갖다가 떠받치는 힘의 크기, 요거 아까 했고 수직항력. 그 다음에 D것에 보니까 C가 B를 떠받치는 힘. 자, C가 B를 떠받치는 힘. 그러면 C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여기서 지금 이제서 떠받치는 거잖아, 맞지? 요 C가 B를 떠받치는 힘 얼마로 떠받쳐야 돼요? 얼마 떠받쳐야 돼, 얘는? 50으로 떠받쳐야 되지, 50. 얘들 둘 다 받쳐줘야 되지. 안 그러면 한 놈만 받쳐주면 이마에 찌그러진다, 알겠지?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떠받쳐줘야 되니까 50이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의 크기가 평행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B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이 중력은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지구가 B를 당기는 힘하고 C가 B를 떠받치는 힘. 이거하고 같을 수가 없겠지, 맞지?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수직항력 50N 있잖아, 맞지? 요거하고 평행관계의 힘은 A와 B의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 알겠지? A와 B의 중력과 요거 C가 이 B를 떠받치는 요 힘하고는 크기가 똑같아요, 알겠지? 그렇게 얘기해줘요. 또 없나? 태준아, 없나? 풀어봐야 되나? 그러면 몇 문제 풀어봐야 되나? 다섯 개야. 그거 일단 적어줄래? 적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야금야금 좀 물어봐줘. 알았지? 저기 오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전 시간에 보면 여러 가지 힘이 한 일 이걸 갖다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탄성력이 한 일, 그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한번 봐봐라. 필기는 하지 말고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물체에 질량이 20kg이다 이렇게 해볼게. 질량이 20kg이고 얘를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100N의 힘으로 잡아 당겼어. 근데 여기에 세타 각을 선생님이 3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요만큼 지금 이제 움직였다 알겠지? 이렇게 계속 끌고 근데 V 이꼴을 일정한 상태로 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는 5m다 이렇게 볼게. 상황은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맞아? 자, 그럼 요래된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뭐를 갖다가 물어보냐면 외력이 한 일을 묻습니다. 외력이 한 일을 알겠지? 그럼 외력이 한 일을 물으면 자, 외부에서 가한 힘은 100N이잖아, 맞지? 근데 100N 자체가 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지. 그럼 우린 분해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쪽으로 분해하고 이쪽으로 분해를 하지. 그럼 이랬을 때 요 아래쪽에 해당하는 힘이 100 코사인 30이잖아, 맞지? 그럼 코사인 30도가 2분 루트 3이다, 맞지? 그럼 2분은 루트 3이니까 얘는 50 루트 3이네, 맞지? 50 루트 3. 자, 그래서 자, 야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W는 F 대신에 50 루트 3 곱하기 이동한 거리 5 그래서 250 루트 3 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한 1 이래 물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력이 한 일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요 그림에서. 그럼 중력이 한 일 그래가지고 여기 질량 20kg 그 다음에 G를 갖다가 쌤 계산 쉽게 하라고 10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중력 같은 경우에 얼마냐면 여기 200이잖아, 맞지? 200N.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노? 얼마? 200 곱하기 5가 아닙니다, 맞죠? 뭐라 해야 돼? 0줄이다 이렇게 얘기해. 0줄. 왜냐하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지. 그러면 이 물체에서 중력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직 항력이 한 일 이렇게 물을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수직 항력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수직 항력은 이렇게 작용하잖아, 맞지? 그래서 한 1W도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찰력이 한 일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찰력 계산 공식을 갖다가 배운 적이 없는데, 맞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V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R자임 F가 얼마? 0이라는 소리지, 맞지? R자임이 0이라는 소리는 이쪽 방향으로 외력이 50 루트 3N이 작용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50 루트 3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등속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자, 마찰력이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은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이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루트 3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50 루트 3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찰력 쓸 필요 없고, 자, 일단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적어줬냐면 전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이 한 일을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힘을 갖다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한 일을 각각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움직임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면 한 일은 무조건 0줄이라는 사실 꼭꼭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되겠다. 전 시간에 우리 책을 읽었나, 책을 안 읽었나? 책에 줄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친 거 없나? 자, 그럼 줄친 거 없으면 하나만 더 필기하고 줄친 거 좀 책을 갖다가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알겠지? 자, 하나 더 필기할 게 뭐냐면 가로 3번 해가지고 일률. 자, 지금 책에 우리가 일률이 안 나오는데 일률에 대한 정의도 우리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중국부터 이미 일률 봤나? 그랬거든요. 자, 여튼 자, 일률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일률은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이야. 자, 단위 시간 동안의 한 일,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일률이라고, 일률을 P로 표현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P는 공식을 보자. P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단위 시간 그랬으니까 시간 T가 분모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일 그랬으니까 1W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P는 T분의 W다. P는 T분의 W. 그 다음에, 자, T분의 해가지고 W, 1은 FS 맞지? 그래서 F 곱하기 S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가 되냐면 시간분의 거리잖아, 맞지? 시간분의 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력이지, 맞지? 그래서 인류를 갖다가 계산할 때 F 곱하기 V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보면 됩니다. F 곱하기 V다. 자, 단위 잠깐 볼게요. 일률의 단위는요, 우리 와트 씁니다. 와트는. 그 다음에 공식 보니까 여기서 단위들이 다 나올 수 있어. 요거 딱 보면 일의 단위는 줄이제, 그 다음에 퍼,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이거 쓰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줄 퍼 세컨드도 일률의 단위입니다. 줄 퍼 세컨드.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변형된 식이니까 요거 그대로 그냥 단위 적자. 자, FV라는 공식으로서 인류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단위,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곱하기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맞지?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요거도 우리는 인류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뭐 HP 마력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마력이 인률의 단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마력이 인률의 단위다.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선생님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면, 자, 여기가 PT 그래프 그려볼게. PT 그래프. 아니다. PT가 아니고 WT 그래프다. WT. 일하고 시간 그래프, 일하고 시간. 자, 일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자, 조식 약간 변형하면 W는 PT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WT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1차 함수 형태로서 기울기가 P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네요. 기울기가 P라는 사실. 근데 요거 지금 통합과학을 갖다가 자세하게 배운 애들이 있고 한 바퀴 도는 애들도 있고 하나 더 물어보자. 지금 딱 시기가 딱 맞네. 우리 P로 쓰는 거 하나 더 있는데 뭡니까? P로 쓰는 거 뭐지요? 전력이죠. 전력. 지금 너가 지금 이번 시험 범위 전력 들어가지 않나? 응? 진아야 전력 들어가지? 진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전력의 정의가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뭐 소비한 전기 에너지 이거 아니야. 소비한 전기 에너지. 그래서 P 계산 공식이 단위 시간 T분의 전기 에너지 E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파트에서 P하고 인류하고 전기 파트에서 전력 P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거예요. 얼마만큼 같은 시간 동안에 일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인율이 되고 얼마만큼 같은 시간 동안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느냐 이러면 전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같은 의미다. 쟤들 둘은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보면 돼. 전력의 단위 뭐예요? 그대로 와트 쓰죠. 와트. 책 잠깐만 보죠. 자, 책에 A. 자, 1번에 1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쳐라. 힘을 작용해야 되고, 뒤쪽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 그거 줄치면 되겠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1번에 1의 양 그래서 밑에 보니까 회색에 1 계산 공식 있지. 1은 힘 곱하기 이동 그리기 그래서 W는 Fs. 자, 그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공식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1의 단위는 줄이에요. 1의 단위는 줄이고 1률의 단위는 와트다. 알겠죠? 와트.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말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니까 그게 힘 이동거리 그래프 있지 맞지? 그거도 별표 잠깐 하나 때려놔야 된다. 힘하고 이동거리 그래프. 자, 밑에 줄쳐라. 아랫부분의 넓이가 한 1. 자, 아랫부분의 넓이가 한 1이라는 사실 이것도 외워둬야 돼. 아까 앞 단원에서는 힘하고 시간 그래프 나왔잖아. 맞지? 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 지금 요 파트에서는 힘하고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한 1. 외워둘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넘어갑니다. 자, 요까지가 전 시간에 했던 거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이. 운동 에너지. 자, 2번 이래가지고 운동 에너지다. 자,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EK로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EK는 자, 첫 번째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게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이에요. EK는 2분의 1 mv 제곱. 요거는 절대적으로 까먹지 마라. 자, 그래서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이지, 줄.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외웠는데 필요 없지만 선생님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만 좀 보여줄게. 알겠지? 자, 어떤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 이렇게 한번 보자. m을 가진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 근데 이거한테 우리가 힘을 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였으니까 인마는 속력 V를 가지고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힘을 가해서 이동거리 S가 있다. 이 말은 곧 이랬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1 계산 공식 W는 F 곱하기 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F 곱하기 S. 자, 그러면 여기서 요 F는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지 맞지? 그래서 요거를 MA 곱하기 S. 이렇게 우리가 바꿔보자. 자, 그 다음에 얘가 F는 일정한 힘으로 가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여기 가속도 대신에 등가속도식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거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전기 상태였으니까 요거 날리면 되지 맞지? 요거 날리면 돼. 그래서 가속도 A 대신에 ES분의 V제곱 들어가면 돼요. ES분의 V제곱. 자, 그래서 자, 질량 M 쓰고 곱하기 2S분의 V제곱 쓰고 뒤에 거리 S 쓰니까 SS 날아가니까 남는 거 정리해주면 2분의 1 MV제곱 이거밖에 안 남지 맞지? 그래서 외부에서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 MV제곱 식이 나온다는 걸 갖다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지. 일 에너지 정리. 너희들 일 에너지 정리는요 중학교 때부터 나옵니다. 중학교 때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물리원 교과에도 나오고. 근데 이게 나중에 3학년 때 문제 풀 때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나 봐. 딱 문제 유형을 딱 읽어보고 이 문제는 일 에너지 정리를 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 애들 보니까. 자, 일 에너지 정리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중등부 때도 배웠던 부분. 자, 보자. 자, 어떤 질량을 가진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다. 처음 속력 V0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간 지점에서 외부에서 뭐를 가했냐면 힘을 가했어요.